네, 안녕하세요.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상승하는 모습, 거기에 있어서 아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려 보면, 자, 수급은 프로그램하고 외인 그다음에 기간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시간 외 0.75%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과 오늘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음을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동안에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 자 빠지죠. 그 빠진 부분에서 반등. 이 자리가 너무 일치한 자리, 그러니까 일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풍제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습에 좀 차이가 있다.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수급이죠. 이 프로그램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과연 예전과 똑같은 모습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겠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급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얘네들이 무조건 올리는 애들이 아니라, 그리고 얘네들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조건 빠져서 끝난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금 차이가 크다. 얘네들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빠져도 어떻게, 만약에 얘네 큰 손이다, 뭐 세력이든 뭐다, 그리고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빼고 계속 매수해도 나중에 수익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개인과 그 다음에 큰 손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이거는 뭐 신풍제약이 그렇다라고 듣지는 마시고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하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누가 물량을 받아주는데 이걸 받아주는 물량이, 자, 또 이 시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런 무거운 종목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풍제약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러한 작업을 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물량을, 누군가의 물량을 우리가 봤을 때, 야, 얘네들은 완전 세력인데 라고 하는 애들, 얘네들이 물량을 다 받아줘요. 근데 어떻게 되죠? 주가는 빠져요. 주가는 빠지는데, 그럼 얘네가 매도를 하면서 상승을 시키고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질 끄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지만 아는 관계에 의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얘네가 그냥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얘네가 다 손실이겠냐. 이미 수익을 본 게 있고 거기에 있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내주는 것.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참고로 저는 주식 관련된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혼자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신풍제약이, 자, 여기던, 지금 뭐 여기던 상관없이 일단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네가 매수하는 것을 이전과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 얘네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아가면 되죠. 왜? 나중에 올릴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누가 평단을 더 낮추고 누가 비중을 많이 실어서 상승할 때 수익을, 누가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파동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뭐 똑같은 얘기 또 해서 그렇지만 평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런 작업을 하면서 떠넘긴다든지. 근데 떠넘기는데 누가 지금은 프로그램하고 외인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떠넘긴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를 명확하게 이러이러하니까 올라갑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내려갑니다. 예, 그거는 제 실력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작업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지죠. 예,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은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이 기준자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살짝 밀렸다가 반등해서 올라오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밀렸다가 안착은 해줬어요. 안착은 해줬지만 여기에서 올라오고 나서 자 일봉상에서만 말씀드려보면 자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프로그램이든 외인이든 뭐 누가 매수를 했던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지만이 네 신풍은 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 그러니까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지 라인이다. 이 라인을 지지를 하느냐, 지지를 못하느냐. 자, 제가 여기 색칠한 부분을 자, 좀 이렇게 이어서 쭉 설정해 볼게요. 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탈. 자, 여기 한번 지지해 줬죠. 밀렸어요. 꼬리는 길게 밀렸지만 이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면 여기 손절.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 빠지니까 저항이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밀리니까 자 오늘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상승이 잘 나왔어요. 상승이 잘 나오면서 어떻게 11%와 마이너스 13%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 제가 분명히 이 작업이다. 그러니까 뭔 작업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단에 대한 부분과 지금 여기 파동을 보시면 자 여기에 대한 파동을 보세요. 이게 총 40%의 파동이에요. 여기는 자 한 10% 이상 파동이고요. 여기에도 10% 이상 파동. 자 여기도 20% 파동. 오늘은 예 25%의 파동이에요. 이 며칠 동안에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저점과 고점에 대한 매도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다라고 하면 이것 뛰고 저것 뛰고 다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총 이 상황에서 뭐 자, 여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수익 이렇게 빠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빠져요. 이렇게 빠지지만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만큼의 수익도 챙길 수 있고 평단도 많이 낮출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코오롱 티슈진이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자 보여지면서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밀렸어요. 그 오늘 올라가는데 어떻게 뭐 5일선이든 21선이든 예, 뭐 저항 받았다라고 일단 뭐 생각해 주셔도 되고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빠졌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자리인 여기를 찍고 올라가면서 12만 9,500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안착을 했다. 그러면 오늘 모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았죠. 상승을 했던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시장에 비해 약했나요? 아니죠. 상당히 좋았죠. 근데 다만 이 고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죠.
지금 보면 지금 이 자리 이후에 계속 저항에 대한 부분 지지는 해주지만 다음에 깨지고 다음에 깨지고 다음에 깨지고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부분 저항에 대한 부분 저항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할지 안착할지 돌파할지 안착할지 예, 이거를 그냥 조마조마하게 예, 그때그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편하게 그냥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저항이 생기면 그냥 빠지는구나. 저항이 생기면 좀 빠지는구나. 예,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근데 다급하게 올라가는 거, 자, 아, 이거 올라가나 보다. 올라간 거에 비해,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예, 이 생각 때문에 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이거예요. 수급은 분명히 개인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매도가 익절에 대한 매도냐? 제 생각에는 손절과 대부분 손절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 자, 여기 보세요. 자, 21일, 이때, 이 다음. 그쵸?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많이 해 놓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여기에만 매수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예, 높은 가격에서 매수가 되어 있던 예, 그런 또 부분도 예,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손실이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0분 봉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30분 봉을 보시면 일단 여기 이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자리를 잡아준 것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것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자리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를 어떻게 저항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저항이 생겼다. 일봉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죠? 네, 다음 자리 이 자리를 지지해 주는 모습. 그 다음에 밀렸어요. 밀렸지만 강한 수급으로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자리에서 이탈을 시켰을 때 어떻게 이탈을 시키느냐 그 부분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손절을 쳐야 되는 거냐 여기가 매수냐 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자리 이 꼬리가 개인이고 이 꼬리하고 이 꼬리 이런 자리가 어떻게 개인의 또 손절이 되는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인하는 자리, 윗 자리와 아랫 자리에 대한 부분만 확인만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격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예,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아니 수급이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작업에 대한 부분에서 뭐 올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파동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단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저는 이 상황에선 챙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면 단타가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수익권을 깨지 않는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홀딩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높은 자리에서 사서 밀리면 손절. 또 올라왔다 좀 밀리면 또 다시 손절. 그러니까 단타가 정답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좋은 자리 될 수 있으면은 밑에서 잡는, 그러니까 밑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를 할 때 가능하면 그래도 확실한 자리, 손절을 치더라도 확실한 자리, 여기에서 잡아서 손절 치는 것과 여기에서 잡아서 손절 치는 것과 여기에서 잡아서 손절 치는 것과 여기에 잡아서 손절 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이런 자리는 우리가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습을 보면
혹시 이 모습, 여기에 대한 모습 때문에 자, 뭐 갭상승에 대한 부분 이것 때문에 미리 계속 잡아야 된다? 이걸 생각하신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잡아서 갭상승을 크게 먹는 것보다 갭하락으로 손실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상승하는 이것 때문에 미리 잡아야 된다. 예, 이것보다는 그래도 확인하면서 그날 예,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이러한 작업을 좀 더 계속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